안녕하세요. 16년차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연아 이민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실리프팅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실리프팅의 효과, 유지기간, 한계점, 얼굴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실리프팅, 부작용까지 실리프팅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궁금했을 법한 모든 내용 준비했으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선택에 도움 얻어가시기 바래요. 실리프팅은 돌기가 있는 실을 이용해서 피부 조직을 직접적으로 당겨 올려주는 시술이에요. 실 자체가 볼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가적으로 꺼진 곳을 채워주는 효과도 함께 있어요. 우리 몸은 노화가 진행되면서 얼굴의 조직들이 중력방으로 처지죠. 동시에 지방 조직들이 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꺼진 부분들이 생겼을 때 실리프팅을 이용해서 올려주는 거죠.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들은 PDO, PLLA라고 불리는 녹는 재료를 사용해요. 실이 유지되는 기간 동안에는 조직을 강하게 당겨주고 실이 녹으면서는 콜라겐 재생을 유도해서 실리프팅의 효과가 좀 더 길게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실리프팅에 사용되는 실들은 가시 모양의 돌기로서 조직을 잡아주는 민트 리프팅, 철조망 형태의 구조로서 조직을 당겨주는 콘셀티나 리프팅, 곡갈 모양의 콘 형태로 조직을 잡아주는 실루엣 리프팅 등 다양한 종류들이 있고요. 이러한 다양한 종류의 실을 이용해서 피부 조직을 원하는 방향으로 당겨서 유지시켜주게 돼요. 앞에서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재생을 유도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콜라겐 재생 효과를 극대화시킨 실 리프팅이 캘번실, 토네이도실 이런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 녹으면서 콜라겐 재생을 촉진하는 형태로 당겨주는 효과보다는 채워주는 효과에 집중한 실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실리프팅의 유지기간은 1년 정도 보시면 돼요. 앞에서 실리프팅의 재료가 녹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한 실들이 몸 안에서 녹는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정도가 돼요. 그래서 유지기간 역시도 길면 1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녹지 않는 실을 사용하면 더 오래 유지되어서 좋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영구적으로 녹지 않는 실이 문제를 더 많이 일으켜요. 실리프팅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피부는 계속 노화가 진행이 되는데 거기에 영구적인 실이 처음의 힘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아있게 되면 오랜 시간이 지났을 때 약해진 피부 사이로 실들이 비쳐 보이는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환자분들이 녹는 실을 사용해서 필요한 기간 동안에 원하는 효과를 보고 나서 주기적으로 당겨주는 걸 반복해서 오랜 시간이 지나도 문제가 없는 얼굴 형태를 만드는 것을 더 선호하세요. 실리프팅은 단단한 실을 이용해서 처짐을 끌어올려주는 시술이다 보니까 이미 피부 자체가 너무 많이 늘어나 있으면 피부를 줄일 수가 없어요. 리프팅 수술인 안면거상과는 다르게 실리프팅은 피부 조직을 잘라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이미 늘어난 피부를 다시 줄일 수는 없어요. 간혹 실리프팅을 하고 나서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실리프팅으로 효과를 볼 수 없는 얇은 피부, 주름이 너무 많아서 늘어난 피부인 유형인 때가 많아요. 정리해보면은 아래 두 가지 피부 타입이라면 실리프팅만으로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1번, 피부가 얇고 주름이 많아 늘어짐이 생긴 경우, 이런 경우는 실리프팅으로 안쪽의 조직을 아무리 당겨주어도 늘어나 있는 피부가 다시 처져버리게 돼요. 두 번째, 얼굴 지방이 전체적으로 많고 피부가 두꺼운 경우, 리프팅의 원리는 거꾸로 당겨 올려야 되는데 피부 조직에 지방이 너무 많아서 무겁거나 피부가 두꺼워 버리면 실리프팅만으로는 당기는 효과를 보기가 어려워요. 실이 아무리 강하게 조직을 당겨 올린다 하더라도 무거운 조직을 끌어올리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지방 흡입을 통해서 조직의 무게를 줄여주는 게 먼저 필요해요. 앞에서 설명드린 한계점을 거꾸로 생각하면 실리프팅에서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는 피부 타입이 되겠죠. 리프팅을 잘 받는 피부라고도 해요. 피부의 두께가 어느 정도 있어서 실의 힘이 잘 전달되면서도 비쳐 보이지는 않을 정도로 되는 정도가 좋아요. 거울을 보시면서 손으로 관자 부위의 피부를 이렇게 당겨 올려 봤을 때 팔자나 입 주변의 조직이 어느 정도 같이 따라 움직여주는 피부 탄력 정도가 제일 좋아요. 골격의 형태에 따라서도 실리프팅의 방법이 좀 달라지는데요. 광대뼈가 많이 발달한 경우에는 실의 방향이 광대뼈를 지나가지는 않는 게 좋아요. 광대뼈를 타고서 실이 넘어가게 되면은 광대뼈를 통해 가지고 실이 얼굴을 위로 당겨 올려주는 게 아니라 뒤쪽으로 당겨버려서 얼굴이 넙대대하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당겨지는 효과가 적더라도 광대뼈를 피해서 조금 아래쪽에서 당겨주는 식으로 들어가는 게 더 효과가 좋아요.
사각턱이 많이 발달한 경우에도 실리프팅으로 당겨주면 사각턱이 더 부각되어 보일 수 있어요. 사각턱의 조직들이 아래쪽으로 살짝 처져서 감춰주는 효과가 있는데, 여기 있는 조직들을 너무 당겨 올리게 되면 사각턱의 굴곡이 더 많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사각턱 보톡스를 함께 시행해서 사각턱의 근육을 줄여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골격 자체가 커서 생긴 사각턱이라고 하면은 윤곽수술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윤곽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실리프팅이 필요한 경우가 오히려 더 있는 것도 알고 계세요? 윤곽수술이 얼굴뼈를 줄여주는 수술이다 보니까 뼈 볼륨 자체는 줄어드는데 피부가 그만큼 같이 줄어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30대 이상의 나이에서 뼈를 많이 줄이는 윤곽수술을 하시고 나면은 볼처짐 때문에 고민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아직 안면거상을 하기에는 나이대가 이르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실리프팅으로 볼처짐을 해결해주는 보조적인 경우를 같이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무리해서 피부 가까이를 끌어당기게 되면 피부가 안쪽으로 찝혀 보일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우리가 딤플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죠.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부작용이에요. 그래서 실리프팅에 실을 넣을 때 피부에 너무 가까이 넣는 것은 피하는 게 좋아요. 얼굴에 유지인대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실의 방향이랑 겹칠 때도 딤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실리프팅을 하고 나면은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딤플이 보이지가 않다가 앉아있을 때 딤플이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중력 방향이 뒤쪽으로 작용을 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데, 일어나서 앉아있을 때는 중력 방향 아래쪽으로 조직들이 처지게 되면서 딤플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꼭 시술 후에는 앉은 자세에서 딤플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마무리하는 게 중요해요. 또 다른 부작용으로는 이런 침샘 등의 해부학적 구조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실이 침샘을 손상시켜서 침샘관의 기능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다면 실리프팅 기술은 물론이고 얼굴의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잘 아는 성형외과 전문의에게 실리프팅을 받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실리프팅의 효과, 유지기간, 한계점, 부작용과 유형별 리프팅까지 실리프팅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모든 수술은 알맞는 환자에게 시행되었을 때 가장 좋은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인의 얼굴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잘 맞는 수술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성형외과 의사를 만나는 것이겠어요. 실리프팅을 받기 전에 오늘 제가 드린 영상 꼭 참고하셔서 예쁘고 안전한 실리프팅 시술을 받으셨으면 해요. 오늘 영상 보시면서 피부 미용, 성형에 관해서 궁금했던 점이 있다라고 하면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정확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닥터연아 이민영 원장이었습니다.